오늘은 가을 들어갑니다. 신유수로의 신금이요. 자,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인묘지인 공부했고 사오미 공부했고 이제 신유술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신금이 유금을 보면은 이게 자오묘유. 이게 이제 여기서 음간이니까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가죠. 녹왕세 병사묘 절대양 생육대. 자, 이제 걸록 쪽으로 들어가고 제왕 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지. 제왕 걸록 관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신금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금이 강해질 것 같으면은 이 반대 계절인 인묘진홀은 이게 강하면은 요게 꺾어지는 거죠. 그런데 꺾어진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금국목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하 가을에 곡식이 익어가네 숙살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화기가 약해진 가을에 제왕걸록 되는 거니까 신금이 자기 계절을 만났다는 얘기지. 그래서 왕해지기가 쉽다. 자, 그래서 토가 또 많으니까 토가 지지에서 4개씩이나 있으니까 또 왕해지기가 쉽다. 자, 그래서 한냉하고 숙살의 계절이기 때문에 추우니까 화가 가장 급하다 그거지. 화가 급선무가 되는 거지. 자, 저희 여기 있는 신유를 어디 한번 보자고요. 신유는 저희 잘 아는 것처럼 완전체잖아요. 그게 완전한 보석이요. 그러면 최고 완전한 보석의 몽구환이 제가 보기에는 곡식이라. 곡식이 가장 완전한 보석이라. 자, 그러면은 이게 열매나 곡식인데 열매나 곡식이 익을 때 지열 가지고 익는 것이 더 좋아요? 태양 보고 익는 게 더 좋아요? 태양 보고 익는 게 한결, 그러니까 국이 크죠? 물론 지열 보고도 익어요. 근데 국이 좀 작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 열매나 곡식이 병화 보고 익으면 화급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금화교육이라. 그랬을 때 이 신유 일간은 토다금매, 이게 토다금매가 매금이죠. 줄이면 매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경금, 신금 크기로 보지 않고 에너지 가치로 판단을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신유가 완전한 보석이 되려면 일주가 신유가 되든지 월지가 이렇게 유월이 돼가지고 신금이든지 이런 경우만 완전한 보석이 된다. 신금에 하나만 있고 연지에 있거나 일지에 있으면 좀 약한 걸로 본다 그 얘기지. 그러면 저희 가을 신금 보자고요. 금기가 강해진다. 이게 숙살의 계절인데 다 같이 어떻게 해요? 관대, 걸록, 제왕 이렇게 간다 그거예요. 그랬을 때 가을에 임수로 세광을 해요. 그러면 우리 세광만 하는가요? 예, 통관도 하잖아요. 어떻게 되면은 이게 가을에 화가 많으면 조우로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병화로 조우해서 세광된 게 반짝반짝 빈다면은 이게 명예가 빛나는 거라. 그래서 이게 귀국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병신합이 병화가 말하자면 이게 병신합이 된다 그러면은 조우가 꺼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럴 때 뭐라 그러는 건 한다고요? 용신합거나 용신기반이다 그거요. 그러면 말하자면 임수가 있는데 정임한목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임수 역할이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럴 때 화가 없다면은 냉골 집안이라 춥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춥다는 얘기는 내 삶이 팍팍하다 그 얘기지. 그러면 내 환경만 추운 것이 아니라 몸도 추운 거니까 어렵다는 얘기죠. 저희 이게 가을 신금에서는요, 이 곡식되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요, 곡식되는 구조를 보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 저 신금이 수 가지고 이제 통관이 되면서 이게 신금을 씻어주면서도 천간에는 가불목이 있거나 지지에 임묘목이 있거나
병화가 있어서 이럴 때 신금이 딱딱하게 알곡으로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요거는 곡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곡식이 알곡이 되어가지고 익어가는 과정이라. 예를 들어서 신월은 다 익었어요, 안 익었어요? 안 익었어요. 익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럼 언제 가서 익느냐? 요때 가서 익어요. 그럼 6월 가야 익어요. 이때 가서는 추수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익어가는 과정이고 여긴 다 익은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익어갈 때는 정화를 보는 것보다도 병화를 봐야 된다 그랬죠. 지열 보고도 이렇게 익어가는데 아무래도 알곡이 병화 본 것보다는 틈실하지는 않겠다 그 얘기죠. 그럼 이게 가을 곡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가을 곡식일까 생각하세요. 이게 하나, 둘, 셋, 3대 5죠. 근데 신금 입장으로 봐서는 인성이 있죠. 그렇게 하고 병화, 이게 관이 있어요. 그래서 관이 있어서 이게 병화 보고 을묘, 미중의 을목 이것이 다 곡식인데 이게 열매나 곡식이 이렇게 익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신금. 그래서 이게 곡식이 된 사주예요. 그러면은 이게 약간 신약하다 그거예요. 자, 그랬을 때 신금이 병화를 반겨할까요? 안 반겨할까요? 반겨하죠. 나를 빛내주게 하는 거니까. 나를 빛내주는 병화 반가워요. 인성이 참 좋아요. 왜 인성이 좋아요? 해수를 막아주면서 오니까. 그래서 이 수월에는 가을이 깊어가니까 논에 있는 물도 빼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물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막아줘야 돼. 자, 그런데 신약해. 그러면은 인성이 좋은 작용을 해요? 나쁜 작용을 해요? 좋은 작용을 해요. 그러면 내가 신약하니까 금을 하나 더 넣는다든지 토를 하나 더 넣는다든지 해야 돼요. 그렇다면 신금을 하나 더 넣을까? 토를 하나, 인성을 더 넣을까? 맞아요. 토를 하나 더 넣어요. 인성을 하나 더 넣어줘야 돼. 그러면 조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해요. 그럼 병화도 들어가고 무토도 하나 들어가면 좋겠다. 그럼 병화를 어디다 넣는 게 좋으냐 그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병화가 있으니까 아래다 병화 넣는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거 생각을 해보세요. 술토는 참 변화가 심하다 그랬어. 어떻게 해서 심하죠? 첫째, 진술충. 그 다음에 이게 묘목이 들어오면 묘술화. 묘술화도 되지만 여기서는 수생목, 목국토 이걸 친다고. 그 다음에 인옷을 하고 이렇게 변화가 심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무토를 하나 더 넣어요. 그게 가장 나을 거예요. 무토를 하나 더 넣고 여기다가 그러면 당연히 병화를 들어가야겠네. 지금 이분이 49세인데 사음이 대운 잘 받았죠?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잘 나왔거든요. 네. 신약하기 때문에 금이 필요한데 금이 지지로 오는 금은 별로예요. 좋은 역할 못해요. 왜요? 금생수만 해줘서.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조랑조랑 다 곡식이 된 거라. 아까는요, 하나, 둘, 셋. 이게 실은 병화까지 네 편이죠? 병화까지 네 편인데, 이 말은 3대 5요. 그런데 신약해요. 신약한데 이제 병화하고 무토 또 하나 들어갔으면 이제 왕해진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왕해졌으면은 요게 다 재라, 돈이라. 그러면 이제 신왕제왕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신왕제왕 구조가 됐다 그 얘기죠. 그러면 신왕제왕 됐으면은 이게 좋잖아요. 이럴 때 이게 곡식이 되더라 이게요. 자, 신금이 6월이 되거나 신유일주이거나 이거 둘 다 토다금매를 매금이 안 된다 얘기야. 왜 안 되느냐? 크기로 보지 않고 경금, 신금이 크기로 보지 않고 에너지 가치가 큰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신금이 월지가 신유월이든지 아니면 일주가 신유일주가 되면은 그 사람 엄청나게 강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신금이 신월이요. 그러면 이게 재관인이 되는 거죠. 신월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아무리 세광을 한다고 하지만 물이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물 많은 것을 요게 토생금 해가지고 이불 역할 해주고 보온해 줄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신중에 임수 있는 것이 우리 지장간 용신 쓸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경금이 있어서 겁재요. 이게 신금 입장에서는 겁재가 껄끄럽잖아요. 경금하고 신금하고 부딪히면은 누가 손해봐요? 신금이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내 밑에 깔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손해볼 수 있다. 신월에는 신금이. 근데 강해지는 것만은 확실해. 강해지는데 구조가 좋지 않으면은 내가 이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가 있다. 예, 신약할 때는 쓰는데 신왕할 때는 쉽지가 않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게 겁재라고 하는 것이 형제, 자매, 동료, 친구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거지. 그러면 돈을 나누어 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저희가 신월의 신금이 쉽게 생각해서 신금이 개수는 이게 비 맞아서 우중충해지는 거죠. 씻어주는 게 아니야. 우중충하면은 내가 빛깔을 못 낸다는 얘기지. 세광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 이게 가을비가 내리는 거라. 그러면 이게 쭉정이 농사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경금이 있고 여기다가 신월인데 경금 천간에 있고 그러면 말하자면 이게 경금이 계두가 되고 지지가 특히나 신자진 수국이 된다고 하면은 이게 장맞은 거라고요. 아니 우리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신금이 계수 있고 천간에 계수 있는데 여기다 천간에 경금이 있으면 금생수하죠. 거기다가 지지의 신자진 중에 어느 글자로 하나라도 있어. 그러면은 이건 엄청나게 물이 많은 거죠. 그러면 이것은 가을 비가 아니라 가을 장마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지지가 꼭 신자진만이냐? 해수 있고 축토 있어도 자, 신월의 신금인데 이제 가을로 들어선 신금인데 임수로 세광을 하고 저 간목이 무토를 봐가지고 재인데 간목이 무토를 어느 정도 제압도 하면서 토생금 해가지고 이게 인성 역할도 잘해서 다 같이 상관 이게 인성 이게 이게 길 역할만 해준다고 하면은 굉장히 부귀한 건데 이럴 때 지지에 조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조후는 화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신월의 신금이요. 자, 3대 5 신약한 거죠. 이게 지금 곡식의 구조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신월인데. 그런데 곡식으로 과연 이게 될까? 예, 화가 없어가지고 어려워요. 그 인중의 병화 가지고는 이게 신월의 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 가지고는 쭉정이 농사뿐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 왜? 설기가 너무 강해요. 너무 신약해. 그러면은 병이 어떻게 됐든 신월의 수가 너무 많은 거죠. 이게 목도 너무 많은 거예요, 실은요. 자, 그러면 이게 수도 많고 목도 많다고 하면은 수와 목을 한꺼번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 글자는 하나뿐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죠. 무토가 있어. 그럼 무토가 천간에 있어야 되겠느냐, 지지에 있어야 되느냐, 그 문제가 나오는 거지. 여기 지지가 있어. 왜 그런 거 하네? 이게 목도 강하지만 수도 강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천상 조우는 병화가 이게 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병화하고 무토. 자, 이렇게 대운을 봤을 때 사오미 대운 잘 받았죠. 그런데 임묘진 모구는 별로라. 네, 목이 이렇게 방한데 그래도 다행히 여기 무토고 정화하고 병화 와서 많이 완화는 시켜줄 것이다.
이게 신금의 유월이요. 우리 유월은 제왕으로기 때문에 순수하게 자기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강하냐고요. 이게 유가 그만큼 강하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좌오묘유는 이게 제왕의 간여지동이요. 그러면 좌오묘하면 여기는 임자고 병오고 이거는 을묘고 요거는 신유고 이 네 가지 간여지동 그 일주 중에서 신유가 최강하다. 근데 생명체 있는 것으로서는 무엇이 또 최강하다고요? 을묘가요. 갑인이 최강이 아니고 실은 음이 더 강해요. 왜냐하면 음이 정방에 꽂혀 있잖아요. 좌오묘유에서. 좌오묘유에서 이게 정방에 딱 꽂혀 있다고요. 그래서 갑인보다도 을묘가 더 강합니다. 이게 핵심이 뭔고 하니 요 임자나 병오, 을묘, 신유는 배우자가 나보다 더 강하다 그거요. 요거는 자는 임수개수 다 가졌죠. 오는 병기정 다 가졌죠. 요거는 그 제외라 그랬어. 요거 갑을목 다 가졌죠. 경신금 다 가졌잖아. 그러니까 나보다 배우자가 더 강하지. 이거 배운 사람이 배우자를 이해를 해야 돼요. 안 배운 사람이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저희들이 배웠으니까 배웠으면은 내 배우자 좀 이해 좀 하고 살자고요. 네. 그러면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네. 그럼 누구 마음이 편해요? 내 마음이 편해요. 최고의 보석이고 완제품인데 여전히 열매나 곡식을 생각하세요. 이렇게 신유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니까 머리도 고집이나 자존심이나 섬세하고 예민하고 자기 보호 및 관리가 철저하고 겸손하고. 자, 여기서 주의할 거. 이런 아이들은 특히나 이런 남편은 간섭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가 알아서 하는데 왜 간섭을 하느냐고. 간섭 받기도 싫어하지만 자립심을 키워줘야 돼. 어릴 때부터. 혹시 자녀 키우셔서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신금이 잘 쓰이는 아이들이요. 여러분들도 자기도 마찬가지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숙제를 내면은 숙제부터 다 해놓고 그것을 가방을 싸서 머리맡에 갖다 놔야 안심을 하고 만족을 한다 그거예요. 혹시 그런 성향 있으신 분 안 계셨던가요? 그게 어때? 맞아요. 꼭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 어릴 때 이 습이요 평생 가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성향을 가진 애들한테 간섭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는 말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릴 때도 말 잘 듣고 청소년기 때도 말 잘 듣는 것 같아.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가면 말 안 듣기 시작하면 이건 부모도 못 말려요. 아무도 못 말려요. 옆길로 간다고요. 그래서 좋은 아이들을 부모가 버리는 결과가 나와요. 이건 아동 심리를 좀 공부해 주신 분들은 이게 안다고요. 아는데 교사들이 자기 자녀를 키울 때 또 안 그런다고. 참, 왜 그런가? 눈으로 보면 자꾸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면서 커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자립심이에요. 이게 이상추구를 해요. 이게 매금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희가 꼭 알고 잘 아실 텐데 신금 입장에 봐서는 이 신금이 화극금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신금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정화라. 내 보석이 상처를 받아. 그러면 이게 정화가 오화요. 그러면 유금이 가장 무서운 글자가 오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신충 오유파를 하잖아요. 파는 무슨 깨뜨릴 파자인데, 모르면 어떻대. 보석이 녹으면, 고철되니까, 나쁜 거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유금이 이게 화가 이렇게 왕해 이것처럼 나쁜 게 없다는 얘기지. 그럼 이때 이 화세를 쫙 빼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진축습토가 길이요. 그래서 화 설계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내가 강해지려면은 다같이 진유금, 사유축금 이렇게 해서 자기 몸피를 불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일단은 더 좋은 게 습토로 이걸 빼주는 게 더 좋다. 장명을 할 때도 그런 쪽으로 한다. 자, 이게 토다금매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예요. 신금이 6월에는 토다금매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이론적으로 알던 것하고 실전으로 딱 들어갔을 때 대입이 안 되는 건 당연해요. 왜? 이론 따로 실전 따로니까. 무술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토생금 야 그러면 이거 토다금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신금이 6월에 더군다나 신요 있고 그러면 이건 토다금매 돼야 안 돼. 토다금매 안 된다. 그러면 이 토가 이게 병이라. 그렇죠? 그럼 토가 병이면은 목으로 막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다시 소토. 극토를 하든지 아니면 소토를 해주든지 덜째 제토를 해주든지 똑같은 말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 또 하나 필요한 오행이 아주 더 급한 게 목은 여기 하나 들어가야 돼요. 그럼 뭐가 하나 또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수. 그럼 목이 어디에 들어가고 수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느냐? 지금 46세. 천간에 뭐요? 지금 여기서 물론 이게 사유축금국 여기도 굉장히 강해요, 금이. 그런데 여기 신금 같이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금 때문에 이제 대운에서 요 목이 잘려지는 게 강할까? 이게 신금이 있었을 때 물론 지난 거지만 가불이 오는 것이 더 나으려나. 그러니까 요거를 살리는 게 중요할까? 요거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할까? 그 얘기지. 그러면 이게 46세니까 앞으로는 요걸 살려줘야겠죠. 그런데 저희 보세요. 여기서 저희들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거 천간에 요게 두 개 있어가지고 긍긍목 해주는 거 요거 생각하세요. 근데 세운에서도 와요. 그런데 지금 이 목이 다친다고 하는데 물론 다쳐요. 그런데 사화를 보면은 요 인목이 어떻게 돼요? 잘 큰다 그거요. 왕해진다 얘기 쉽게 생각해서. 그러면서 금도 잡아준다. 그러면 지지에 오는 금이 어떤 금이 있는 거 아니? 우리 신유금이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저 신이 오면은 사신수에서 돌아가고 이게 유가 오면 사유축금일 때는 안 좋네. 그래도 뭐가 있느냐? 이렇게 화가 있어서 금을 많이 제압해주고 들어가. 그래가지고 실은요 여기다가 수 들어가고 여기 목 들어가는 게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저요 이제 수월이요. 참 신금의 수월이 관인상생되면 얼마나 좋대요. 이게 신정무에서 수월해서 이게 토생금 되는 거죠. 토생금 되는 것이 이제 인성인데 이게 만약에 수월이라고 하면은 한섭을 재개해 줄 수가 있죠. 그럼 이게 수가 들어올 땐 토국수를 해준다고요. 자, 여기서 저 술 중에 정화가 있으니까 이게 관이라. 저 가을 겨울에 술토 하나면 의식 걱정이 없다 그랬죠. 왜 그러면 이 정화 때문에 그래요. 지열이 있어가지고요. 온도가 있어가지고 생명체가 살아나간다고요. 이게 화기가 있는 것은 그 다음 봄 될 때까지 이게 정화 요거 하나뿐이 없어요. 요 화기 하나 가지고 겨울에 보온해가지고 씨앗이나 종자가 얼어 죽지 않고 사는 거라고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일간이 약할 때는
이 신금도 쓰는 거고 이것도 쓰는 거고 그래서 추동 술토 하나가 그렇게 좋다는 얘기예요. 저희 그러니까 사주 딱 봤을 때 가을 겨울생이 조금 한습하다 하는데 술토 하나 있으면은 먹고 사는 건 먹고 산다. 그렇게 생각 얼른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뭐 비견이 어떻고 뭐 겁재가 어떻고 이런 거 생각할 것 없다 그거요. 그러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걸 따져요. 막 육친관계 막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러지 말고 그냥 딱 봐서 왜 그런 거 하니? 저희 자연은 무슨 우주라 그래요? 대우주요. 우리 사람은 뭐라 그래요? 소우주라 그래요. 그러면 자연하고 나하고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자연에서 살면 나도 사는 거요. 자연이 못 살면 나도 죽어. 이건 큰 전제라고요. 이게 대전제인데 자연 속에서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 기운은 머리로 들어와서 인의예지신이죠. 땅의 기운은 간신비패신 해가지고 이게 오장육부로 들어와. 그래서 사람 말이 하늘하고 땅의 기운을 그대로 받았어. 그러면은 자연이 하늘하고 땅이잖아요. 천지잖아요. 그럼 우리 몸뚱이가 이게 천지라고요. 그랬을 때 거기서만 그냥 보면 겨울 되면 추우니까 따뜻한 옷 필요한 거고 오늘 갑자기 추워지니까 저도 두툼한 거 입고 나왔지만 다들 보온해 주잖아요. 이게 원칙이지 뭐 골치 아프게 뭐가 육친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거 뭘 굳이 따지느냐 이게. 그래서 신금이 인옷을 화국이 되면은 지지가 조열해졌어. 지지가 조열해지면서 나를 쳐. 그러면 인옷을 화가 이게 관이요. 그러면 관이 아주 나쁘다는 얘기잖아요. 가정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지가. 내 직장 직위가 별로고 가정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짐 싸들고 밖에 나갈 수 있는 거고 내가 어려워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자, 이거 보자고요. 이게 곡식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수월입니다. 지금 이게 무엇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내가 이게 목이 많아가지고 금이 작은 도끼 가지고 이 감목 아름드리 나무를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 도끼만 상처나. 그러니까 목다 근결이죠. 목다 근결 사주가 돼서 곡식이 안 된 거라고요. 내가 신약한 사주. 그러면은 이거 좀 간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간벌을 하는데 위에서 해야 돼요, 아래서 해야 돼요? 위에서 해야죠. 그러면 금 넣어서 저놈 거 좀 간벌을 시켜버리세요. 내 신약한 것도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지지는 뭐가 필요할까요? 생명체가 있으면 이 생명체 살려야 된다 그랬어요? 안 살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대운이나 세운에서 금 올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 수도 없어. 그러니까 수 하나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신유술월의 신금 이론을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실전 들어가겠습니다. 예.